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려대학교 최승현입니다. 예,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이제 만나 뵙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구름 영상 예측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의 고도화입니다.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출력을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구름 영상이 구름이 이제 그 태양광 출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구름의 흐름을 잘 예측을 해야 우리가 태양광 예측도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제 소개, 프로젝트 개요, 그다음에 과제, 그다음에 맥스벅스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다음에 결과, 그다음에 과제, 그다음 결론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조지아 공대에서 이제 박사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이력으로는 이제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스마트 전력망 연구센터에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그 주제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연구실은 이제 미래 배전 시스템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연구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매트랩 특히 시뮬링크를 활용을 해서 특히 그 안에 이제 심스케이프 일렉트리컬이나 아니면 최적화 또는 기계학습 등 다양하게 툴박스와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예측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전력 시스템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최적화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전력 계통이다 보니까 물리 기반의 그런 그 모델링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 제어, 그다음에 최적화, 또 최근에는 이제 기계학습까지 같이 동시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매트랩이나 아니면 시뮬크 같은 그런 툴이 가장 적합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그 연구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희는 이제 배전 계통 에서의 그 운영과 계획하는 그 기존 방법을 좀 더 발전시키는 고도화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원, 즉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우리 그 전력 계통에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더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재생에너지 기반의 발전은 실제로 그 예측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가변성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00% 예측을 하고 이거를 활용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확률론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아니면 좀 더 그 강건성이 높은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생에너지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는지 또는 최적화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의 전력 계통의 안정성은 항상 우리가 연구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는 그 부분이 저희 전력 분야의 핵심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재생에너지가 있었을 때 또 우리는 또 이런 그 안정도 해석을 또 확률론적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계획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력 계통에서 미래에 들어올 분산 자원, 즉 태양광이나 풍력 나 또는 부하, 전기 소비의 그 예측을 좀 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계통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설비를 보강을 하고 어느 부분에 선로를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이 다 이런 예측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으로 이런 배전 계통에서의 분산 자원이라든가 부하의 예측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 뭐 분산 자원,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 자원 때문에 우리가 기계학습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고도화된 기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그 구름 영상 예측으로 돌아와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 기존 전력 계통은 대규모 발전 단지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그 부하에 그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발전 단지는 우리가
주로 이제 바닷가에 많이 위치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를 이제 집중화된 발전 환경이고요. 근데 이러한 그 기존의 발전 소는 우리가 출력이 제어 가능합니다. 예, 쉽게 그 출력을 최대 출력을 했다가 아니면 좀 줄이거나 이런 부분이 용이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 예로서 이제 화력 발전기라든가 아니면 원자력 발전기, 그다음 가스 발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그 인풋을 만큼 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설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제어 가능하고 또 중앙 집중적인 환경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이제 즉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정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와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탄소 중립의 목표에 의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 설치 그 양을 많이 이제 늘려왔고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발전 단지가 이제 설치되는 양상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대규모 발전 단지가 아니고 소규모 발전 단지로서 우리 소비자 근처에 얼마든지 이게 위치할 수 있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분산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 자원 형태로 우리 주위에 설치가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관공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이제 건물 또는 지방에 갔을 때 이제 우리 많은 그 논밭이라든가 아니면 그 산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이 많이 이제 태양광이 설치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즉 그 소규모 분산 자원으로서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산 자원, 즉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 자원의 이제 단점은 앞에 이제 왼쪽에 있는 발전 환경과 달리 출력 제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태양광이 많이 비치면은 발전이 되는 거고 태양이 이제 비치지 않을 때, 즉 저녁 시간이나 새벽 이런 때는 이제 출력이 거의 없는 거죠.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출력 제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전력 계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 공급을 그리고 수요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런 발전량 예측이 상당히 계통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점이 어려우면은 우리 계통이 얼마든지 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게 현재 문제입니다. 현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제 기존 연구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태양광 발전량 예측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상 정보를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일사량이라든가 운량, 온도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량 정보, 이건 이제 기존의 그 발전 이력을 얘기합니다. 이제 과거의 발전 패턴을 그걸 이제 학습을 해서 미래의 발전 그 량을 예측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거 이력이나 아니면 기상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그 예측을 해왔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그 반복론은 그게 이제 회귀 기법, 그 다음에 통계학적 기법, 그 다음에 기계학습, 그 다음에 딥러닝 여러 가지 기법이 현재도 많이 이제 활용되고 더 새로운 기법을 적용해서 그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점은 뭐냐면은 우리 앞에 이런 기상 정보와 발전량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일사량 온도라든가 습도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기상 데이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네, 일사량이나 울량, 특히 울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과거뿐만 아니고 이제 미래에 예측된 그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운량도 이제 물론 이제 제공되긴 하지만 맑음, 그리고 흐림 이런 정도 수준의 정보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위치한 곳에 그 구름의 양이 어느 정도 될지는 사실 정확하게 제공되는 사이트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도가 사실 모델 정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한성이 있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모델이 이제 좀 우리가 좀 더 실용적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회귀 모델, 시계열 모델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각각의 모델에 또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모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인풋 데이터가 그 결과와 그 상관성이 높으면은 우리가 예측이 정확한데
상하성이 낮은 그런 데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그 정확도가 떨어지면, 예보 데이터의 정확도도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모델도 이제 좀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거죠. 시계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과거 이력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 외부 요인,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구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끼거나 이러면은 구름이 이제 태양을 가리거나 하면은 이제 출력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반영이 어렵고, 이래서 우리가 이런 모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이제 제안하는 방법론은 이제 이런 일사량과 울량을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예측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한 게 이제 위성 이미지를 활용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름도 다 이제 그 이미지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름을 정보를 기반으로 이 구름이 미래에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점점 커질 것인지 작을 것인지 이런 정보를 이제 예측을 하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천리안 1호, 2호도 다 이제 제공하는데 1호 같은 경우도 이제 15분 단위로 이제 위성 이미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는 이제 이제 그 공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집된 그 과거 위성 이미지를 기반으로 우리가 기계학습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면은 그 미래에 있는 구름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의 그 구름의 양을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얻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태양광 예측을 이제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문제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위성 이미지가 상당히 그 고해상도입니다. 그래서 고해상도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면 더 정확한 예측, 그리고 더 많은 그 특성이 학습이 되겠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리소스나 아니면 우리 그 컴퓨터의 성능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산이 이제 복잡성이 이제 증가하고, 또 때로는 이제 그 학습을 하다가 이제 멈춰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계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전력 분야를 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학습에 관련된 그 리소스는 조금 부족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 매트랩과 그다음에 맥스워사르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그 기계학습 기법은 이제 하이브리드 기법입니다. 그래서 LSTM과 그다음에 간의 그 딥러닝 기법을 합쳐서 위성 이미지를 예측을 했습니다. 각각의 LSTM이나 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제 뭐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뭐다 이렇게 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모사 이미지를, 실제와 같은 모사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그 기계학습이 딥러닝이고요. LSTM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계열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특히 그 장단기에서의 그런 특징을 잘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딥러닝입니다. 이 두 개를 결합을 했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일단 처리를 저희가 먼저 했고요. 그래서 기상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위성 데이터도 수집을 해서 이걸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얼마든지 오픈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탈이나 아니면은 사이트에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상청 뭐 이제 그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일사량과 운량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뭐 맑음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제공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좀 예측에 활용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성 이미지를 활용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데이터 전처리야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 기계학습에 있는 수행하기 위한 전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기법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간이라고 하는 그 기법과 그다음에 LSTM이라는 기법을 결합했는데, 이제 일단 우리가 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활용했고요. 이제 앞에 그림에 있으신 것처럼 레이턴트 벡터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모사 이미지를 만들어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 레이터 벡터라는 걸 이용해서 만드는 이 관을 이용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미지 자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예측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 픽셀이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128 by 128 이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학습을 시키는 데는 뭐 메모리나 아니면은 그 데이터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학습의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이턴트 벡터로 그 특징만 표현하게 되면은 좀 더 예측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 개가 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열 모델과 그다음에 간에서의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그 구름 이미지를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뭐 밑에는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제 3시간 뒤 예측을 한 건데, 왼쪽에 리얼 이미지, 그다음에 프랙티드 이미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실제 이미지와 예측된 이미지를 비교한 겁니다. 물론 이제 좀 많이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구름의 정확한 영상을 얻는 것보다 그 어떻게 발전량 예측에 도움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예측을 해서 우리가 발전량 예측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픽셀의 밝기가 그림의 양과 두께를 나타내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운량을 이제 수치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이제 각 모델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이제 그 앙상블을 이용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그 각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그런 그 예측 모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앙상블 모델은 오늘 발표한 내용의 주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LSTM 간에 대해서 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그 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품질의 위성 이미지를 이제 학습을 해서, 특히 그 특징들을 학습을 해서 레이턴트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어떤 이미지를, 어떤 구름 이미지를 잠재 벡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LSTM 같은 경우는 뭐 시계열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생성하는 건데, 이제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사실 시계열 예측은 이제 잠재 벡터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생성 모델은 간은 이제 이 잠재 벡터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있으신 것처럼 먼저 우리가 간부터 학습을 하고요. 기존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그 생성자와 식별자를 이제 트레이닝해서 어느 정도 어떤 그 잠재 벡터가 들어갔을 때 좀 유의미한 구름 이미지가 레이턴트 벡터에 있는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구름이 잘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을 먼저 학습을 해서 여기서 이제 있는 그 생성자 제너레이터만 이제 가지고 이제 떼서 왼쪽에 LSTM과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LSTM과 간이 합쳐된 모델을 저희가 다시 학습을 해서 이미지 인풋이 들어가서 이미지 아웃풋이 나왔을 때 그 아웃풋을 이제 계속 그 지도 학습을 해서 점점 LSTM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모델 학습 과정이 이제 첫 번째 LSTM은 이제 잠재 벡터를 예측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습이 완료된 생성자를 가지고 예측 이미지를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LSTM이 있고 오른쪽에 트레인드 제너레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게 되면, 예, 그러면은 이제 LSTM에서 이제 벡터를 이제 예측된 벡터를 만들게 되고, 그거를 다시 트레인 제너레이터에 넣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측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측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비교해서 어떤 그 MSE, 그 에러, 그 오차를 가지고 다시 LSTM을 학습을 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다 학습이 완료가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LSTM과 이제 학습된 제너레이터 생성자를 가지고 우리가 최종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저 그 데이터를 이제 천리안 1호 데이터를 이제 일단 9년 정도 이제 데이터를 이제
취득을 했고요. 근데 뭐 우리가 물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9년치를 다 학습하지 않고 일단 1년치만 이제 학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주기는 이제 15분 단위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범위는 이제 전체 지구, 그다음에 동아시아, 한반도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좀 넓게 그 정보를 이용할수록 넓은 지역의 그룹량을 이용할수록 좀 더 많은 패턴이 학습이 돼서 좀 더 정확성이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뭐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이제 메모리 그다음에 또 이제 학습 그 시간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제 동아시아 수준으로 좀 적절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위성 이미지도 적외선, 과시광선 수준이 다양하게 있는데 아무래도 밤에 있는 음량도 이제 우리가 구름의 흐름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외선을 사용했습니다. 가시광선은 이제 밤이 되면 이제 구름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외선 데이터를 이용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점이 이제 뭐 워낙 그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가 그게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램 용량이 많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또 위성 이미지도 또 처음에 이제 제공되는 위성 이미지는 1300 곱하기 1500 픽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은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특징들도 이제 이게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제대로 학습도 잘 안 되는 그런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기계 학습에 대한 노하우의 부족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전력계통을 이제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맥스웍스사하고 같이 이제 협조를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나 이제 해외 이제 엔지니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처음에 이 이미지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그 함수들을 저희가 좀 활용을 했고요. 네, 매트랩 자체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좀 용이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이제 메모리를 처음에 다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서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처음에 설계가 돼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위성 데이터라는 게 이제 또 이미지고 또 뭐 방대한 그 시계열 데이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올려서 하려고 하니까 좀 더 이제 메모리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펑션을 좀 수정을 해서 이제 조금 한 번에 불러오는 데이터 양을 좀 줄여서 우리가 좀 학습을 하는데 수월적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도움을 받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부분 뭐 계속 학습이 가능한 양큼만 이제 메모리에 올려서 이제 학습을 하고 그다음 또 업로드해서 메모리에 올려서 또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매트랩 자체에 이제 LSTM과 간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뭐 이제 오픈된 소스로 이제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그런 걸 활용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 이제 두 개를 이제 결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배경 백그라운드 배경이 이제 있지 않으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스스로 해보다가 이제 한번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이런 LSTM과 간을 합치는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코드 지원을 통해서 LSTM과 간을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구름 이미지 모사 성능을 확인했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구름 이미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레이턴트 벡터를 가지고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샘플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이라는 게 학습을 제대로 했으면은 어떤 레이턴트 벡터가 들어갔을 때 실제와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잘 만드느냐 아니냐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제 간이 제대로 학습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했고요. 특히 뭐 오른쪽에 뭐 이렇게 있는 그런 스코어를 이용해서 이제 이 부분을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도 좀 튜닝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성능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간을 통해서 이미지가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LST의 간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제대로 예측이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판별한 게 이제 간이라는 게 정말 이미지를 제대로 만드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이미지, 모사 이미지가 실제와 같다 아니다를 사실 판별하는 거는 이제 사람의 눈으로 판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수치로서 이거를 이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저희가 육안으로 좀 판단을 했고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와 얼마큼 유사한지, 그다음에 그 레이턴트 벡터를 이제 다양하게 줬을 때 다양한 이미지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 레이턴트 벡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구름의 이동에 대한 그 특징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벡터의 일부를 선형적으로 바꿨을 때 구름이 선형적으로 이동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을 진행하면서 점차 실제 구름과 많이 유사한 그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왼쪽은 이제 구름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계속 우리가 수행하면서 상당히 구름에 유사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LSTM과 간 이미지가 이제 제대로 이제 예측 이미지를 만드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풋으로는 이제 24개 이미지, 즉 6시간 동안에 15분 간격으로 이미지를 인풋을 줬을 때 3시간 후에 이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느냐를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그 결과인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이미지고요. 위성 이미지. 오른쪽이 이제 3시간 뒤를 예측한,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3시간 뒤 실제 이미지고 오른쪽이 이제 예측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뭐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구름의 이제 그 소멸 또는 생성 또는 이동, 이런 변화 추이가 좀 많이 이제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를 뭐 완전히 똑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게 과연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도움이 되느냐를 우리가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발전량 예측으로 이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환경은 보시다시피 많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좀 더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걸 수행한다면은 좀 더 정확한 이미지를 예측하고 좀 더 먼 3시간이 아니고 뭐 6시간, 12시간 이미지도 예측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직 초기 단계라서 3시간 이후지만 계속 고도화를 통해서 좀 더 그 예측 이미지의 정확도라든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예측했을 때 좋은 성능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이미지 예측이 이 그 태양광 발전 예측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4가지 조합으로 우리가 예측을 수행했는데요. 그 입력 변수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과거 이력 데이터, 과거 그 태양광 출력 데이터, 그 다음에 시간이 왜 들어가냐면은 우리가 그 낮 시간에만 그 출력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시간이란 정보도 어떻게 보면 태양광 예측에 중요한 인풋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시라는 정보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12시는 분명히 태양광은 이제 제로이기 때문에 출력이,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력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 시간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그 조합과, 두 번째는 두 개에다가 이제 그 기상 데이터, 예측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세 번째는 이제 그 과거,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위성 데이터는 뭐냐면은 이미지 예측을 통해서 얻어낸 그 구름의 양 정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4가지 다 이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3시간 뒤를 예측을 했고, 그다음에 발전량이 이제 수치로 오차를 이제 선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탭을 보시면은 4개 결과를 비교를 했는데요. 일단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3가지를 합친 건데, 이제 저희가 비교해 볼 거는 위성 이미 운양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셀라이트가 써 있는 게 있는 것과 없는 거를 비교하면 되는데요. 이제 파워라고 써 있는 것과 그다음에 셀라이트를 비교해 보면 이제 확실히 위성 이미지 정보를 이용한 게 좀 더 많이 예측 오차를 줄였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기상 데이터도 했을 때 약간 이게 좀 더 성능이 개선됐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좀 더 이거를 이제 좀 시계열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예측된 정보고요. 파란색이 이제 실제 관측,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이 파란색, 그 다음에 예측이 이제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 두 개의 그림이 뭐냐면은 이제 그 위성 정보가 없는 경우, 아래는 이제 위성 이미지 정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에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그 시간과 그다음에 전력 정보만 있는 거고요. 그다음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위성 정보를 넣었을 때 보시면 이제 이제 둘째 날 보면은 이제 저게 왼쪽 위 보시면은 둘째 날 보면은 그 출력이 이제 갑자기 실제 파란색 출력이 확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사실 기상 예측에서 그 오차가 발생해서 실제로는 화창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좀 구름이 끼거나 날씨가 흐려서 출력이 실제로는 낮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예측을 이제 저렇게 높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차가 커지는데 이제 우리가 구름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구름의 흐름에 의해서 이런 그 출력을 충분히 좀 보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인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름의 위성 사진에 있는 구름의 정보를 이용하면 이렇게 태양광 발전량 출력을 예측을 이제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이미지 예측을 통한 구름 예측이 좀 더 고도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좀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더 어떻게 적절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많이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든 레이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 사이즈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파라미터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LSTM감만 했지만 좀 다른 것도 좀 이렇게 결합을 해서 GRU라든가 아니면 BI LSTM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좀 결합을 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얻는 모델을 얻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미지가 저희가 이제 적외선만 이용했는데 좀 다양한 이미지, 그다음 좀 더 지금 천리안 이온은 좀 더 정확한 데이터 정교한 이미지를 좀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 앙상블 모델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많은 모델을 합쳐서 이렇게 우리가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미지 예측 또 발전량 예측 측면에서의 이제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물론 이제 요뿐만이 아니고 전력 계통 자체에서도 이제 강화학습이라든가 아니면은 물리법칙 기반의 최적화, 뭐 기계학습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제어나 아니 최적화에도 사실 기계학습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특히나 이제 물리적인 부분을 모델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시뮬링크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툴박스를 이용을 하면은 좀 연구의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 목적은 이제 위성 이미지가 과연 통해서 이제 예측이 가능한가, 구름 이동이 예측이 가능한가였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태양광 발전량 예측의 성능을 이제 개선해 줄 것이냐, 저희가 연구의 목적이었고요. 그런 부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이제 우리가 매트랩을 이용해서 이제 LSTM-간 모델을 좀 수월하게 구현을 해서 이제 이미지 예측을 수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간도 매트랩을 이용했고, 그다음에 끝으로 이런 예측된 이미지가 태양광 예측에 좀 더 정확도를 개선시켰다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앞에 이 부분 이제 매트랩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앞에서 다시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딥러닝 툴박스를 이용하면 좀 더 다양하게 AI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부족한 부분, 좀 구현의 어려운 부분은 이제 기술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한 약 10분간 라이브 질의응답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을
이제 이어지는 세션에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질의응답 세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